영등포 콜라텍에서 벌어지는 춤바람에 미친 황혼의 그녀들.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에게 되었다는 말.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요 근래 제가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저의 판단력이 흐려져 생긴 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선옥, 올해 67세죠. 그동안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혼자 밥 먹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집 나은자가 갑자기 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목소리부터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은자가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요. 언니, 그러다 진짜 우울증 와요. 나랑 콜라텍 한 번만 가봐요. 콜라텍이라니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춤이 뭐라고,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는데?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거기 할머니들 진짜 멋있어요. 70대인데도 춤추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은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항상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춤은 좀 그렇지 않아? 언니,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안 맞으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은자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콜라텍이라는 곳으로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죠. 영등포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영등포 댄스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언니, 가요. 은자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트로트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어요. 무지개색 조명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기서 춤추는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추는 춤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은자가 제 팔을 잡고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콜라텍 안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춤을 추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언니 저기 봐요. 저분은 올해 75인데 매주 나와요. 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할머니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파마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춤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발걸음도 경쾌하고 몸짓도 우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이번엔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춤춰보는 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은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언니, 가요. 한 번만 해봐요. 아니야, 나는 안 돼. 춤을 모르는데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자가 저를 무대 앞으로 밀어냈거든요. 무지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춤추는 할머니가 제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음악에 맞춰 움직여봐요. 저는 어색하게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왼발 오른발도 헷갈리고 리듬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학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음악교육과 학생이었던 저는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슬픔을 억지로 참았었죠.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사치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트로트 음악에 맞춰 어설프게 춤추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잘하세요. 멋져요. 이런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은자가 제게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울면서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름답다니.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를 아름답다고 했었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첫 춤 이후로 저는 콜라텍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며칠 뒤 은자가 또 찾아왔죠. 언니, 오늘도 가요. 춤추는 언니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조금 더 나은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콜라텍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지난번에 울면서 춤추시던 분 아니에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말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무대로 향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에 몸을 맡겼죠. 조금씩 리듬도 익숙해지고 다른 분들의 동작도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댄스 강사를 하고 있는 류진우라고 합니다. 댄스 강사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춤을 너무 못 춰서 지적하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전에 무용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아,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이 춤출 때 감정이 몸에서 느껴져요. 일반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다니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춤이 살아있어요. 류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춤이 살아있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자도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시니어 댄스 대회에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댄스 대회요? 네. 요즘 시니어 분들을 위한 댄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댄스 대회라니. 67세에 무슨 대회를 나간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류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묻혀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류진우가 준 명함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준 게 은퇴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할머니, 아줌마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웃다가 또 울었어요. 이상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류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던 김선욱입니다. 아,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가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개인 레슨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첫 개인 레슨은 콜라텍 옆에 있는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울이 온 벽면에 붙어 있고 전문적인 음향 시설까지 갖춰진 곳이었어요. 류진우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본기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류진우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주고 틀린 부분은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기도 했죠. 선생님은 정말 감각이 좋으세요.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들떴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요? 가족들은 제가 늙었다고만 했는데 류진우는 제 가능성을 봐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레슨을 받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리듬감도 늘었어요. 그때 류진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시니어 댄스 대회 준비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시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의상,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집중 레슨까지 포함해서요. 3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류진우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상위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저는 결국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은퇴금에서 꺼내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대회 준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전용 의상을 맞춰 입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까지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겠어요. 류진우가 제안한 유튜브 영상 촬영.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영상 속 저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 같았어요.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렀죠. 선생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류진우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춤 정말 멋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프로모션 영상도 만들고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봐야겠어요. 류진우의 제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프로모션 영상 제작에 500만 원, 더 고급 의상과 소품에 200만 원, 그리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 과정에 1000만 원. 선생님 실력이면 방송에도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스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타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67세에 스타가 될 수 있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류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처음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결국 8500만 원까지. 거의 제 은퇴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실에 나가서 춤을 추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곧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셔야 해요. 류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꿈을 꿨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을.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연습이었습니다. 류진우와 함께 새로운 안무를 배우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훌륭하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의 칭찬에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연습실에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콜라텍으로 돌아가야 했죠. 건물 입구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무대 뒤쪽 휴게 공간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무의식 중에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김선옥 할머니 말이야.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누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벽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넘어갔지. 은퇴금 다 뽑게 했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금을 다 뽑게 했다니. 누가 저한테 그런 걸 했다는 말인가요? 시니어들은 정말 쉬워. 외롭고 돈 있고 다루기 쉽거든.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분명 아는 목소리였어요.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처음엔 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라고 몇 번 불러주니까 완전히 녹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뭘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줘.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류진우뿐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더 들어봤어요. 8,500만 원이면 꽤 쏠쏠한데 다음엔 또 누구 타겟으로 잡을 거야? 콜라텍에 돈 많은 할머니들 많잖아. 그 중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 하나 더 골라봐야겠어. 류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부드럽고 정중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그 할머니 진짜 순진해.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 믿더라고. 방송국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둘러댄 건데.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방송 출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댓글들도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제가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정 연기도 잘해야 해. 감동받은 척, 칭찬하는 척. 그래야 돈을 계속 뽑아내지. 감정 연기라니. 그동안 류진우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칭찬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제 춤을 보고 감동받았다던 그 표정도,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주던 태도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다음 주에 또 레슨비 달라고 해봐야겠어. 뭔가 그럴듯한 이유 만들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설렜던 마음들, 새로운 꿈을 꾸며 잠들었던 밤들,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찾는 것도 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1시간 넘게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릿속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울분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류진우 같은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 댄스 레슨을 빌미로 한 금전 편취,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류진우를 역으로 속이는 방법을 말이죠. 그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다면 더 큰 돈으로 유혹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했어요. 김선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가발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평소 입지 않던 고급 정장도 구입했어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변신을 시도해봤습니다. 짧은 가발을 쓰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도 연습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죠.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었습니다. 조나리라는 해외 거주 한국인 투자자, 실버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라는 설정이었어요. 명함도 제작했고 그럴듯한 회사 이메일 주소도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류진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조나리의 목소리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류진우 강사님이시죠? 저는 해외에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조나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류진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그럴 수밖에요. 한국의 실버댄스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실버댄스 시장이요? 네.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 전문가이신 강사님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서요. 50억이라는 말에 류진우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만남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로 정했어요. 그런 곳에서 만나야 더 믿을만해 보이겠죠. 류진우도 돈 냄새를 맡았는지 바로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 당일 저는 완벽하게 조나리로 변신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을 봐도 김선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해 보니 류진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차림이었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더라고요. 아마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겠죠. 조나리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류진우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하게 했고요. 한국 실버댄스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어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류진우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얼마나 외롭고 돈이 많고 속이기 쉬운지에 대해서요. 물론 그는 그걸 시장의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말이에요.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걸려든 거였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가 당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류진우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 직접 보시겠어요?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류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김선옥? 안녕하세요, 류진우 씨. 아니, 사기꾼 류진우 씨.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움켜쥐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거예요. 류진우가 제 정체를 알아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사기꾼을 붙잡고 있습니다.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어요. 김선옥 씨, 이거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류진우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5분도 안 되어 경찰들이 호텔 라운지로 들이닥쳤습니다. 류진우는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상태였죠. 류진우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류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사기꾼의 민낯만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류진우는 이미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니어 여성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댄스 스타가 될 수 있다.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외로운 할머니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에 가까웠어요. 경찰관이 보여준 다른 피해자 명단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시니어 여성들이 10여 명이나 됐거든요. 누구는 3천만 원, 누구는 5천만 원, 심지어 1억 원 넘게 당한 분도 계셨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류진우를 다시 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는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피고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류진우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지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을 생각하면 동정할 마음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댄스 사기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피해 다니셨지만 저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한 건 제 춤이 아니라 제 통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요? 늙었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제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무대는 시작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진우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류진우 같은 사람들이 노린 건 우리의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연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류진우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시니어 사기 예방 강연을 요청받기도 하고 용기 있는 할머니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건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실버 리듬 아카데미라는 댄스 교실을 열기로 말이에요. 류진우에게서 되찾은 돈과 제 남은 저축을 모아서 작은 연습실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요. 15평 남짓한 연습실에 거울 몇 장, 간단한 음향 장비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 공간이 저에게는 진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첫 수업날 은자와 함께 류진우 사건의 다른 피해자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셨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70대 할머니가 수줍게 물어보실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번엔 진짜였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춤은 경쟁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제가 그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에 의한 댄스 교실이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시던 분,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분,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하셨던 분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선옥 선생님, 여기 오면서 처음으로 웃게 됐어요. 춤추니까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류진우가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갔다면 저는 그 외로움을 연대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춤이 뭔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춤이 뭐냐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그동안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작은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연습한 춤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무대는 작았지만 모든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류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요? 지금도 제 춤을 보고 있겠죠. 감옥 안에서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대신 류진우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여전히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진짜 우리 자신으로 말이죠. 지금 제 댄스 교실에는 30여 명의 시니어 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모두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70세에 춤을 배우는 것도, 80세에 무대에 서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류진우는 제 꿈을 돈으로 바꾸려 했지만 결국 저는 더 큰 꿈을 얻게 됐습니다.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함께하는 꿈을 말이에요.